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이고요. 중국 기업들이. 네, 중국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지금 해외 들어가니까. 원자재 확보가 제일 급선무죠. 그래서 뭐 석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니켈 다양한 그런 광물 자원들을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거의 그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캐내는 것까지도 하겠다는 거죠? 그럼요. 그 기업 세워서. 채광부터 재련까지. 재련까지. 네, 일관 생태계를 자기들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일본은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많았죠. 동남아시아의 강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부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새로운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죠. 네. 원자재가 제일 큰 이유죠. 삼프로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시리즈 인도네시아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네.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겠는데, 어떤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요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뭐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위기를 많이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변곡점에 올라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파트너 중에 하나는 아세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원자재도 가지고 있지만 또 충분한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세안을 잡아야 하는데, 그럼 아세안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유난히 많이 이렇게 나가 있는 지역이 베트남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베트남으로 한참 막 뭔가 그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좀 한동안 경외시대였던 인도네시아가 지금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도 그렇고 아세안 전체 시장의 허브로서의 작용, 또 그런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베트남은 미국 유럽 수출하기 위해서 갔다면, 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을 시장으로 보고 그 동네에 물건 팔기 위해서 한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보면 이제 뭐 배터리, 우리가 자랑하는 배터리, 예. 그리고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배터리를 예전에는 다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만들었다라면 요즘은 원자재 수급 자체도 어려워진 상황이죠. 광물 가격이 그냥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그대로 수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원광은 이제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갖고 가라. 다. 그렇죠.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공을 하고 가야 우리도 밸류체인에서 좀 더 밸류업된 산업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끼워 팔기네요. 그러니까 요것만은 안 팔아.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장 확대도 노리면서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점점 더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이외에 이제 아세안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사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플라스틱, 뭐 예. 다양한 이제 페트로케미컬 프로덕트가 있지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예. 플라스틱 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아, 그 동네에다 팔려고 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뭐 자동차의 경우도 필요하고요. 예. 그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에 필요한 페트로케미컬 프로덕트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 2억 7,500만, 이제 거의 2억 8천만 명에 예. 되는 인구가 있고 아세안 시장, 인근 시장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자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성장한 게 이제 제조업은 그런 한국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들어가서 네. 봉제나 이런 거를 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내수의 그 기본적인 수요를 맞추는 그렇죠. 제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판다. 그렇죠. 아니, 자기 국민들이 먹고 살 거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라면 기업, 네. 인도푸드 그렇죠. 같은 경우. 세계 예. 최대 라면 기업이죠. 인도네시아에 와서.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네시아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라면은,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이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한 끼 먹어야 되는 게 인도네시아의 농심 같은. 예, 인도네시아의 농심이죠. 인도미. 인도푸드. 예. 그래서 이 인도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무슬림 국가에도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에도 공장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또 타이어 회사들, 예, 고무도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예. 인도네시아 안에서 내수를 충족시키는 상당한 제조업 산업 비중이 있긴
반드시 잘 성장해 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기업들도 지금 우리 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수, 특히 이제 젊은층, 성장하는 중산층을 이제 겨냥을 해서 예를 들어서 CJ 같은 경우는 CGV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 인도네시아에 68개 정도 있습니다. 많이 보겠죠. 인구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대사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CGV를 100개까지 증설을 하겠다 하는 게 CJ의 그런 목표였어요. 물론 얼마나 해요? 영화 관람료? 영화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한 6천 원? 오. 예. 우리 한 반값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카르타나 대도시 뭐 이런 소득 수준이 소득 수준이 워낙 높고 또 젊은 층들은 다른 이제 즐길거리 우리처럼 이제 야외에서는 아무래도 더우니까. 계속 더우니까 직장. 쇼핑몰 문화거든요. 딱 좋지. 그죠? 거의 뭐 하루 종일 쇼핑몰에서 에어컨 뭐 나오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하는 그런 작은 중소도시를 가도 대개는 우리 같으면은 한 두세 개 작은 쇼핑몰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CGV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도시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영화관을 개설을 했고 뭐 뚫레주루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베이커리 체인이고요. 그래요? 네. 뚜레주루가 거기 가서 그렇게 성공했어요. 네, 롯데마트도 한 40 서너 개 정도 전국에 롯데마트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물류, 유통 이런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뭐 화장품, 의료, 식품 이쪽에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뭐 활용해서 어디 미국, 유럽에다 팔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 가서 뭐 장사를 좀 해볼 그것만 걸로 해도 접근해야 충분하고 되겠군요.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그 아시는 그 불닭볶음면이라고 예. 매워서 유명해진 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매워가지고 예, 그 라면의 바이럴이 일어난 데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죠. 거기서부터?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그 볶음면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 미고랭이라고 네. 하는 그 볶음면을 먹었는데 매운데 맛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산발 소스도 엄청 맵거든요. 매운 걸 우리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멕시코도 매운 거 좋아하고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굉장히 매운 걸 좋아해서 거기서 그 먹방 챌린지를 한 거예요. 예. 매운 음식 챌린지를 했는데 이제 이게 바이럴이 터지면서 그래요? 불닭볶음면 붐이 불었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서브웨이가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드라마 때문에 서브웨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요. 한동안 그 그렇지. 서브웨이가 약간 하향세였는데 뭐 우리 드라마 몇 번 예.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서브웨이가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드라마는 유튜브로 봐요? 아니면 아니 뭐 OTT 우리 네, OTT 를 씁니다. 넷플릭스 순위에 인도네시아에 항상 뭐 대여섯 개 이상은 다 제가 한국 드라마니까요. 제가 접근한 자세를 바꿔야 되겠군요. 네. 당연히 인도네시아도 넷플릭스가 있을 텐데 예. 넷플릭스보다 예. 인도네시아 토종 OTT 뭐 비디오라고 하는 네. 그 OTT가 더 강세입니다. 거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이 이제 업로드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뭐 CJ나 뭐 다른 우리 기획사들도 아마 그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그런 앞으로 네.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많이 투자할 겁니다. 대사님은 그러면 예를 들면 조카가 하나 있는데 네. 뭐 딱히 학업이나 다른 데는 큰 뭐 취미는 없는 것 같고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사업을 하든가 뭘 하면 좋을 것 같다. 직장을 만약 그렇다면 뭘 하라고 권해 주시겠습니까? 야, 글쎄 이런 거 근데 해봐. 뭐 근데 저는 뭐 약간 전제가 조금 뭐 아니면- 바꾸는 게 좋겠다. 왜냐면 예. 할 일이 없어서 인도네시아는 좀 아니다. 워낙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내수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하겠죠, 치열하다. 당연히. 그리고 로컬 플레이어들이 워낙 튼튼하게 그동안 오랫동안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예. 쌓아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술, 새로운 제품 또는 그와 관련된 산업 또는 서비스 이걸 착안하지 않으면은
뭐 한국에 이거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그런 이제 자문을 많이 해드리는데 저희한테 대사관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젊은 또 스타트업들도 저희가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하면은 우선은 서베이를 좀 충분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로컬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인도네시아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게 기업하기 다 좋게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또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규제라든가 또는 foreign owner,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제한,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분 제한도 있고 그래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조금 현지에 그 파트너를 잡아서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스타트업의 경우는 우리 고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이미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진출을 해 있고 또 성공을 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사는 게 좋겠죠. 인도네시아 그럼 내수 시장을 겨냥한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뭐 다양하겠죠 사실은. 네. 뭐 그런 걸 어디 한 시간에 얘기하겠습니까만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장사는 잘 돼.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건 하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안 좋아서 일본 상품은 참 품질이나 이런 거 보면 좋은 것도 많은데도 못 들어오고 못 팔잖아요. 대놓고 팔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특징처럼 인도네시아만의 뭐 그런 게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혹시 있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중산층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추세니까 건강, 의료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이오 헬스 쪽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도 많이 이제 거기에 눈을 두들기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이나 뭐 뷰티와 관련된 부분 그게 뭐 다양한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도 네.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그래요? 그런 이제 소득이 이제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와 관련된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네. 굉장히 이제 특화된 한국의 어떤 뭐 중소기업이나 또 스타트업들도 지금 거기에 착안을 해서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고 어필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품 개발해서 네, 근데 인도네시아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경쟁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갖고 있는 영향력, 파괴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불닭볶음면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두끼 떡볶이 네. 매장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두 끼 떡볶이? 예, 두끼라고 하는 네. 떡볶이 한 끼 두 끼 네. 떡볶이에요? 예, 떡볶이 프랜차이즈죠. 아, 그래요? 한국에.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주요 쇼핑몰에 많이 입점이 줄 돼 서서 있고요. 먹죠. 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추장에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떡볶이. 즉석하는 이제 두끼. 매운 음식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예. 이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아용품, 네. 육아용품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착안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우린 결혼 시장이 계속 줄잖아요. 그렇죠. 거긴 계속 결혼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젊은 층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나이대 네. 사람들이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이 노동 시장에 계속 진입을 하는 거죠. 들어오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버는 대로 어찌 됐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네.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점점 줄어드는 시장이 거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우리나라의 한 뭐 8, 90년, 90년대 이 정도 생각하고 그렇죠. 사업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뭐 하여튼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이제 앱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모든 생활이 이제 그 고 교수님이 뭐 열광하시는 이제 슈퍼 앱이 이제 인도네시아는 거의 지금 격전지거든요. 가장 슈퍼 앱들의 뭐 고투
그랩, 예. 뭐 쇼피 뭐 이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앱을 통해서 뭐 저희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네. 앱을 개발해서 인도네시아 진출하려는 젊은이들도 많이 한국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가서 꽤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 진출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직 많지 않고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창업을 하신 분들은 꽤 계시죠. 그거야.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창업을 하셔서 거기에 유니콘에 자기 회사를 매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부럽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현상, 지금의 현상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를 그냥 국외 해외 수출하는 시대는 지났다. 뭐 그건 뭐 자원 민족주의 이걸 꼭 논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를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순차적으로 광물 자원의 경우는 이제 니켈부터 시작을 한 거죠. 2019년 하반기에 니켈의 원광 수출을 금지를 했고 금년에 들어서 아마 보크사이트 내년에 구리 주석 이렇게 차례차례 아마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저희가 아무리 뭐 어떻게 국가 간의 관계, 정부 간의 관계를 뭐 높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현지에 가서 다운스트림 정제 가공 뭐 재련해서 반제품이나 완성 제품을 해외로 가져가든지 저희가 그 기업에서 활용을 하든지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기차 예도 현대차가 처음으로 전기차 본격 생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을 하겠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를 이제 거점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니켈의 최대 생산 국가가 바로 예.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의 그러면 배터리 셀 제조 생태계를 구성을 하자 해서 만들어라. 이제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힘을 합친 거죠. 그래서 1조 3천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공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요 시점에 완공이 되면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배터리를 장착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기차가 이제 현대 브랜드로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세안 전체에서 가장 배터리와 전기차의 에코시스템이 일관돼서 갖춰진 유일한 거점 국가가 인도네시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니켈 그 원광 수출 금지로 인해서 중국의 CATL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라든가 또 최근에 그게 얼마나 진척될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폭스콘이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사업 나아가 전기차 또 2륜형, 4륜형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미국에 갔을 때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만났다고. 네, 만났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동안에 조코위 대통령이 몇 차례 그 테슬라의 그 진출을 네.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테슬라 측에서 커밋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만 이제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쟁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또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 외에도 알루미늄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광물을 사용을 해서 필요로 하는 뭐 이거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산으로 결국은 시장에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식품 유통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 헬스케어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 뷰티 프로덕트,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제 파생, 뭐 핀테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인터넷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장품 만들어주는 회사 중에 이제 콜마하고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은 네. 예,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 동네에서 예. 팔려면 그 예. 인증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인근 시장까지 또 다 보고 있고 또 향후에는 뭐 무슬림들이 있는 이슬람 쪽 시장은 이제 또 다 생각을 그렇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저도 인도네시아 출장을 가서 보니까 한국의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네. 네. 왜 거길 가 있어요? 뭐 아까 앞서 말했던 이제 의약품 건강과 관련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은 인도네시아가 대부분 의약 제약 그 사들이 해외 거를 그대로 들여와서 네. 국내에 판매하는 쪽에 많이 이제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갈수록 정부가 그런 거에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말은 수입할 때 관세를 매겨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지금 이제 대웅제약이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성광약품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심지어 이제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으로서 제일 그 명문이라고 하는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의 그 바이오텍 랩을 예. 직접 거기 운영을 합니다. 인력도 인력도 양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현지화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제품 개발도 위해서 네. 야, 시장이 크면 그냥 오라고 할 수 있군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장학생도 뽑아가지고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 유학을 시켜서 다시 이제 연구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죠. 니켈 같은 건 그냥 니켈 원광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만들거나 시장이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면 되는 걸 굳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공장까지 만들어야 니켈을 팔겠다고 하는 거라면 인도네시아에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 위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인력 조달도 돼야 되고 직원 뽑기도 좋아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잘 갖춰지겠죠? 그럼요. 아니, 뭐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우선은 이제 뭐 원광의 수출 금지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선택이 여지가 아니고 없으니까 필수가 해야 돼버렸죠.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뭐 R&D 역량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학과의 이제 협업 같은 거 산학 협동을 통해서 이제 인력도 양성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이 가서 또 훈련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그 자체 공장 내에 R&D 센터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과 이제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 네. 당장은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근로자 중심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현지에서 디자인이라든가 현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을 하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장이든 네. 그 우리가 우리 것만 잘 팔고 나오겠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그러겠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같이 R&D를 하긴 어렵지만 네. 언젠간 이 수준이 되도록 우리도 지원을 하고 우리도 생산해서 좀 그 시간도 벌고 마켓시어도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의 한 일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하신 대웅제약 바이오랩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대웅제야? 예. 네, 대웅제약의 이제 인도네시아 뭘 우리 만들어? 우루사?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약을 만들고 이제 뭐 투석에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약들을 하는데 전문의약품? 예, 전문의약품을 하는데 그 국립대학에 음. 그 같이 랩을 만들었는데 이제 기자재를 전부 이제 마련을 해주고 네. 지금부터 대학원생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교수님들 연구도 지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그래서 그게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네. 외국계 사기업과 그런 걸 처음 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정말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도움을 많이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얼만큼 우호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그거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예.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야 중국에서 돈 번다고 쳐. 예. 그 돈 빼내올 수 있겠어? 저 정부가 언제 손바닥 뒤집을 줄 모르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 내지는 외국에 와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일 나라는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론을 다독이고 야 국제적인 룰을 따르는 게 장기적으로 좋아라고 하는지 아니면 포퓰리즘으로 그냥 가서 국민이 원하는 거 해내는지 그게 따라서 이제 나라의 그렇죠. 뭔가 다를 텐데 인도네시아는 어느 쪽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인도네시아를 더욱 주목하는 어떻게 보면 기저에 깔린 이유 표면적이진 않지만은 정치적 안정과 거버넌스가 비교적 건전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부 국가들은 뭐 중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봉쇄, 록다운이 걸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업들로서는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고 그게 이제 공급망에 큰 차질을 빚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생산에 뭐 당연히 이제 뭐 중단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거버넌스 체제가 민주화되고 다원적인 국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당 체제라든가 또는 획일적인 의사결정 네. 과정을 네. 갖고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리스크가 대로 있죠. 네. 리스크가 있죠. 언제든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결정하면은 있으니까. 갑자기 180도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리스크를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걸 줄여가고 그것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들어오는 국가가 어디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뭐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다원화된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태국의 경우는 여전히 사실은 왕이 군부의 예. 그 또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미얀마 최근에 군부 집권 하에서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나라를 보면은 라오스도 일당 체제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수 시장이라는 기반을 또 생각하면은 인도네시아는 그 면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는 제일 인구 면에서 인도하고 같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죠.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들을 잘 받은 편인가요? 이게 왜 미국도 뭐 세제 혜택 많이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다 이제 나라마다 사실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 공장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는 뭐 비용을 줄여주거나 또는 인프라 주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자기들이 정부에서 비용을 내거나 이런 건 있지만 산업단지나 또는 이런 개발되지 않은 부지를 직접 기업이 구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어려운 점은 있죠. 그렇지만 뭐 텍스 홀리데이라든가 뭐 다른 세제 혜택 이거는 이제 그 산업군이라든가 또는 투자 규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선도 산업 예를 들어 전기차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조금 더 법령에 최대치를 해줄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산업군의 경우는 인도네시아도 이미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부분은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첨단 기술 산업의 경우는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은 여타 로컬 플레이어들하고 똑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나라 중에는 어느 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진출 내지는 투자 많이 합니까? 당연히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이고요. 중국 기업들이. 네, 중국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지금
해외 필요하니까. 원자재 확보가 제일 급선무죠. 그래서 뭐 석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니켈 뭐 다양한 그런 광물 자원들을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거의 뭐 그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전통적으로 캐내는 것까지도 하겠다는 거죠. 그럼요. 그 기업 세워서 채광부터 재련까지. 재련까지. 네, 일관 생태계를 자기들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일본은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많았죠. 동남아시아의 강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부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새로운 이런 자동차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없던 그런 일본도 그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원자재 때문에. 원자재가 제일 큰 이유죠. 저는 뭐 다른 지원보다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신흥 국가에 진출해 보신 기업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것이 돈 지원하는 것보다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게 진정한 정책적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우리 조한 인도네시아 대사께 한번 그런 얘기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인도네시아에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전투기. 뉴스에 나왔던. 예, 프라보 이제 국방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왜 전투기 분담금을 안 내느냐, 뭐 그런 질문들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아마 이제 그 저는 뭐 지금 현직을 떠나서 제가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그동안 미납했던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 대신 그동안 미납된 걸 한 번에 내지 않고 쪼개서 내년까지 나눠서 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지난번 그 7월 달인가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후속 조치가 좀 더디긴 하겠지만 계속 진행은 될 걸로 보고요. 지금 이제 시제기 1호기 우리가 시험 비행까지 있었고 해서 이젠 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도 그걸 놓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마지막에 좀 드렸냐면 한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인도네시아에 대한 뭐 편견,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많아서 그런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겸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인도네시아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고 인도네시아어 많이 몰라도 되지만 사오려면 거기에 공장도 짓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고용도 해야 팔아 라고 하는 거라면 본격적으로 공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럼요. 네. 예. 마치 사우디 석유 사오려면 사우디에 정유 공장이 있어야 돼 하는 거라면 이거 얘기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약 사업도 다 들어가서 생산해서 앞으로 계속 커지는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요. 제 친구 중에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그때는 야 그렇게 어려운 말을 공부했어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바라봤는데 오늘 들으니까 뭐 인도네시아어라는 게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쉽게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말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뒤늦게 배워도 배울만 합니까? 그럼요. 충분히 뭐 시도할 만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프로. 지금이라도. 네. 뭐 어설프게 영어, 일본어 이런 거 시작하는 것보다. 네, 저랑 같이 한번 다시. 그러니까 뭐 독특해 보이기도 하고. 예. 써먹을 인구도 많다 하니. 그리고 그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네시아에서 난 인플루언서도 좀 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이 써야 돼요. 팔로워가. 예. 좋아요 인구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1,000만, 2,000만 이런 숫자들이 찍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한국에서 이렇게 그 유튜브 깨작깨작 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말도 좀 배우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인도네시아인과 제가 함께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유튜브 총괄 경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인도네시아 상품의 PPL을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 합니다.
기억나세요? 그송 빈센조. 빈센조 송중기 그리고 요즘 다른 전역인. 드라마에도 그 네. 그래요? 커피 사탕. 커피 사탕. 왜냐면 그 드라마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볼 거니까. 그럼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광고가 전 되는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만이 대상이고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가 보기 때문에 그 사탕의 밸류가 확 업이 되는 거죠. 뭐.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친인도네시아향 콘텐츠를 저희도 좀 만들어서 네. 허전하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좀 저희 안 되면 저희 뭐 인도미 바꿔보겠습니다. 먹방이라도 그렇죠. 한번 하면 제가 네. 볼 때는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요. 뭐 인도미를 뭐 여기 예. 뭐 인도네시아에 산 뭐 좋은 제품을 놓고 야. 같이 보면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이미 알아야 이제 되겠네요. 대사를 마쳤지만 네. 대사의 택가를 아직 벗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외교적인 수사로 말을 해줘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셔야 되는 부분. 저는 이제 좀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그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실행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기업인들은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으로 생각을 좀 하고 물건 팔 준비를 하면 좋겠다. 예, 그렇죠. 플러스 이제 뭐 현지에 진출해서 예. 직접 같이 뭐 JV가 되든 또는 현지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하든 네. 현지화하려는 그런 우리 기업들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장사나 기업하기는 좀 어려운 다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럼 그 나라 투자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 할 최근에 수도 들어서 있죠. 뭐 주식 시장에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네. 예,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지수 ETF를 사는데요. 예. 괜찮아요? 제 계좌에 다 파란색인데 걔만 유일하게. 빨갛게 아직까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그죠. 예. 유일하게 그 아시아에서 어떤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자카르타 종합 지수가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베스트 퍼포밍 그렇습니다. 예. 컨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현재까지. 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원자재의 힘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개의 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원자재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여기는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제 밸류체인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도 뭐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뱅킹 뭐 이런 골고루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있을 것 동남아에서는 같습니다. 역시 대외 의존도가 내수 시장의 기반 때문에 특히 그렇겠지만 뭐 수출 의존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렇게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더 덜 취약한 그런 투자의 대상으로서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꼭 거기에 투자한다기보다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시장, 저런 특성을 가진 시장을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봅니다. 나라들이 한번 불이 붙으면 또 한동안 잘 성장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젠 아닌가. 진짜 잠이 좀 깬 것 같다. 예. 네. 다시 자지는 않겠죠. 제가 40년을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로운 동남아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 첫 시작입니다. 앞으로 주말에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재미있는 동남아 이야기, 동남아에 실제 가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가려면 또 번거롭기도 하고 또 짐 싸야 되고 또 올 때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네, 환율도 안 좋은데. 네, 예. 그냥 여기서 그냥 하십시오. 가도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말에는 고영영 교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창범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님 몇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 이제 시작인데요. 그리고 예. 뭐 다른 나라 전문가 오실 때도 대사님이 여기에서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더 좋다 그런 얘기 해주시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살짝 베트남과는 뭔가 경쟁 심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대사를 하셔서 예.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힐 수밖에 없죠. 뭐. 네, 아이 그럼요. 그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네. 예, 다른 나라 자랑하러 올 때 네. 인도네시아 대사님 저희가 따로 모셔서
그 검증도 팩트 체크도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